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와 비장애 유아가 함께 생활하고 배우는 공립통합유치원이 문을 엽니다. 서부 상권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낙동아트센터가 정식 개관했습니다. 첫 공연에는 지역 예술인 300여 명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을 만나 제9대 의정 활동을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 등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장애와 비장애 유아가 함께 생활하고 배우는 공립통합유치원이 문을 엽니다. 부산교육청은 편견과 차별 없는 유아교육 실현을 목표로 조기 통합교육 모델을 본격 도입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오는 3월 개원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세결유치원입니다. 세결유치원은 3세부터 5세까지 일반학급 7개와 특수학급 6개를 함께 운영하는 통합유치원입니다. 그동안 공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사례는 있었지만 유치원 전 과정을 통합해 운영하는 공립통합유치원은 부산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비교적 큰 규모의 특수학급을 통해 장애 유아에 대한 개별화 교육과 통합교육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등원부터 귀가까지 하루 일과 전반을 함께하며 조기 통합교육을 실시해 장애 유아의 사회적 적응력과 자립 역량을 높이고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치원에는 감각운동실과 심리안정실 등 유아 특성을 고려한 시설이 들어서고 통학 차량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해 수업을 진행하고 특수교육 실무원이 함께 배치돼 유아 발달에 맞는 놀이와 활동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서부 산권 오랜 수건이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 낙동아트센터가 지난 10일 정식 개관했습니다. 지역 예술인 300여 명이 웅장한 무대를 만들어내면서 첫 공연의 의미를 더했는데요. 3월까지 개관 페스티벌이 이어집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낙동아트센터가 첫 울림을 시작했습니다. 개관 공연 첫 곡은 지역 작곡가 부산대 정수란 교수의 창작 교향곡 낙동강 팡파레였습니다. 수천 년 흐르고 있는 낙동강의 생명력이 새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어진 곡은 말러 교향곡 8번, 천인 교향곡. 인류 구원 메시지를 담은 대곡으로 웬만한 규모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곡입니다. 이 곡을 위해 낙동강 일대 예술인 3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100여 명의 오케스트라, 200여 명의 합창단이 꾸려져 국내에서 6번째, 지방에서는 최초의 공연을 완성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한 번이라도 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예술인들의 역량을 더 확장하고 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저희 극장도 함께 성장하는.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자리 잡은 낙동아트센터는 987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300여 석 다목적 공연장, 앙상블 극장을 갖춘 서부산권 최초의 클래식 전용 극장입니다. 별도의 음향시설 없이도 최상의 소리가 들리도록 설계됐고 전동식 무대 리프트와 소리를 흡수하는 사운드 커튼 등 최고의 공연을 위한 첨단 시설들로 채워졌습니다. 공연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던 서부산권의 문화 구심점이 될 시설입니다. 명지에 살다 보니까 다른 데 나가려고 하면 뭐 기본 1시간 정도는 나갔어야 해서 거리가 머니까 그런 거 공연을 보기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가까운 데 생겨서 좋아요. 주변에
시야가 탁 트여 있고 바닷가에 있고 좋은 공연을 볼 수 있고 또 연극이라든지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해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낙동아트센터는 10일 개관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3월 5일까지 개관 페스티벌을 이어갑니다. 자체 제작 오페라 아이다와 독일 쾰른 방송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세계적 아카펠라 그룹 킹스 싱어즈 등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편 개관 기념 공연 말러의 천인 교향곡은 오는 24일 BTV를 통해 실황 중계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제9대 부산시의회 의정 활동도 이제 넉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의 의정 활동 방향 등을 짚어봅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9대 부산시의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청렴도 향상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2등급을 받아 2단계 올랐습니다. 의회는 또 부산, 울산, 경남 의원이 만나 3개 시도의 상생 발전과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것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따로따로 중앙정부 거대 공룡 같은 중앙정부를 상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3개 시도의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개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저희들이 근 3년을 노력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3개 의회 연합체를 발족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 해양수산부 이전에 관련해서 특별법, 그때도 울산, 경남이 같이.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우리 지방의회로서는 상당히 잘한 일이 아닌가. 하지만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이전 등 글로벌 도시 부산을 위한 여러 국책 사업의 제동은 아쉬웠던 점이라 지적했습니다. 특히 2030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부산 시민의 저력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류와 금융, 관광 등 부산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지향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이 보면은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도시예요. 외국인들이 부산을 찾아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강이 있죠. 산이 있죠. 거기까지 바다를 갖고 있는 도시는 거의 드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그 관광에 관련된 사실 호텔부터 시작하고 숙박시설부터 시작하고 이런 모든 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그러면 사실 일본이 몇 천만 명의 외국 관광객 아마 그것도 조만간에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올해 선출될 10대 의회에는 지역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중앙정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보면은요, 수도권이 56%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목소리가 법률에 담을 확률이 드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이기 법에 다 담기다 보니까 그러면은 자 이제는 제가 우리 9대 의회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걸 많이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지방이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법률의 범위를 약간 벗어난다 손치더라도 조례를 과감하게 만들어라. 안 의장은 끝으로 제9대 의회는 남은 기간 시민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힘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9대 의회 시작됐을 때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시민들이 편히 기댈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 저희들이 따뜻한 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예산 2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시는 취약계층 돌봄과 디지털 분야 등에서 총 600명의 신중년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는 노인 급식 지원 등 긴급한 복지 현장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우선 일자리 제도가 처음 시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50세에서 64세 미취업자로 오는 2월부터 모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부산 신평동 예비군 훈련장 일대 22만 제곱미터가 체육과 문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부산시는 12일 사하구청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개발 계획안 브리핑을 열고 40여 년간 군사시설로 사용됐던 부지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단계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1단계로 다목적 체육관, 주차장 등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고 2단계로 시민 수요형 생활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9일 오전 10시 반쯤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한 공장에서 크레인 점검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9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에 간판이 인도로 떨어지고 건물 지붕 일부가 이탈하는 등 40여 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부산에 내려진 강풍주의보와 한파주의보는 11일 모두 해제됐습니다. 부산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10일 저녁 경찰특공대 등 60여 명을 투입해 부산역 일대를 점검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아 3시간여 만에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경찰은 메일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암남동 해안도로가 확장 공사를 마치고 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고 위험이 컸던 이 구간은 바다 쪽으로 길을 넓히며 차량과 보행 환경이 함께 개선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바다를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해안도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숲과 바다 사이로 새로 넓어진 길의 윤곽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구간은 차로가 좁고 굴곡이 심해 사고 위험이 컸던 송도 해수욕장부터 암남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최근 도로를 바다 쪽으로 확장하고 선형을 개선하면서 차량과 보행자 모두 숨통이 트였습니다. 서구는 암남동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해 55억 원을 들여 이 일대 140m 구간의 차로폭을 최대 29m까지 넓히고 급커브 구간을 완만하게 바꿨습니다. 또 노후데크를 교체하고 보행로와 방호 난간을 새로 설치해 보행 안전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지금 여기 통행하고 있는 차량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서구 구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훨씬 더 저 보면은 방호벽이라든지 난간대도 안전하게 시설을 되어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 끝자락 옛 영남 검역계류장 부지에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수산식품 개발 플랜트와 혁신성장지원센터, 수출 거점 시설 등을 갖춘 이 클러스터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부산을 글로벌 수산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위험했던 굽이길을 걷어내고 바다 쪽으로 넓힌 진입도로, 암남동의 이 변화는 수산식품 산업을 향한 부산의 다음 발걸음을 받쳐주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해운대구의 한 재개발 조합과 사찰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을 가로질러 사찰로 이어지는 공공도로 때문인데요. 사찰은 이 도로를 폐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조합은 이미 협의를 했고 새 도로도 내줬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님들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사찰 앞 재개발 구역 조합이 공공도로를 폐쇄해 신도는 물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찰의 일조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건설회사도 좀 그 아파트를 짓고 조합원들도 지역 주민, 원주민이 수익을 좀 발생시키니까 잘 살면 좋죠. 근데
공공개발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도로를 왜 없애가면서까지 개발하느냐. 앞전에 건설사들은 길을 살려놓고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난다 했어요. 왜 현대건설이 들어와갖고 더 수익 내기 위해서 길을 차단시키고 삥 둘러가게 만들었느냐. 이율배반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지금 사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찰을 기준으로 왼쪽 편인 이쪽이 문제가 되는 공공도로인데요. 이 도로를 폐쇄하고 그리고 사찰을 기준으로 오른쪽인 지금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 우회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개발조합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사찰과 협의를 통해 지난 2019년 지금 계획안으로 최종 합의했다는 겁니다. 일조권 침해 문제도 사찰 앞 아파트 층수를 최초 27층에서 10층으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도로를 폐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공사 기간에도 그 주민들의 그 활용하는 공간은 다 살아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설계된 도로는 당시에 해운정사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도로를 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큰 피해를 감수해서 우리가 수용해 준 결과치입니다. 한편 이곳 재개발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약 2,400세대 아파트를 지을 예정으로 지난해 2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고 현재 관리 처분 인가만 남은 상태입니다. 조합은 사찰 측에 민원이나 집회 등의 업무 방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며 응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이 아동안전지킴이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302명으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지정된 초등학교 주변에서 도보 순찰 근무를 하게 됩니다. 선발은 각 경찰서별로 서류 심사와 체력 검사, 면접 등으로 진행되며 신청 접수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2026년도 부산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온라인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대회는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등에서 개최되며 기계와 전기, 건축과 디자인 등 7개 분과 총 51개 직종의 경기가 열립니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기술인은 12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누리집인 마이스터넷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회 입상자에겐 메달과 상금이 수여되고 오는 8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61회 전국기능대회에 부산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출근길 길거리에 쓰러진 심정지 환자를 시민과 한 소방관이 발견해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로 구한 목숨이 지난해에만 76명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비틀거리며 인도를 걷던 한 남성. 몇 걸음도 옮기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놀란 시민이 급히 달려옵니다. 몸을 흔들며 의식이 있는지 살펴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시민 한 명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다른 남성은 119에 신고합니다. 그 순간 출근길이던 한 남성이 차를 멈추고 현장으로 뛰어옵니다. 부산 사상소방서 소속 이헌희 소방관입니다. 이 소방관은 즉시 환자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한 뒤 주저없이 가슴 압박을 이어갑니다. 시민들은 소방관의 지시에 따라 쓰러진 남성의 다리를 붙잡고 발 아래 받침대를 받칩니다. 그리고 다시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몇 분 뒤 도착한 119 구급대. 쓰러진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도움과 한 소방관의 몸에 밴 훈련과 판단이 한 생명을 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심정지가 바로 임박한 상태였고요. 이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상황 보면은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을까, 다른 분들도. 이런 현장 대응의 성과는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부산소방이 지난해 구한 심정지 환자는 모두 76명. 부산소방은 2025년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수치는 대학병원과 연계한 전문 교육과 특별 구급대 확대 운영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들의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고 특별 구급대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보다 현장에서 더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치 가능할 수 있도록. 출근길 우연히 마주친 위기의 순간 몇 분의 선택이 생과 사를 가를 뻔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처음 몇 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날은 시민들의 도움과 소방 간의 전문성이 그 골든타임을 지켜냈습니다. BTV 뉴스 박철호입니다. 제9대 부산시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조례 발의와 공약 이행, 지역 현안 해결 노력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 삶에 체감되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